자, 했습니다. 최고 득점입니다. 최고 득점에서 질문하실 거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랑 번호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번호 불러주셔요. 89페이지에 13번. (94페이지에) 10번. 11번도. 15번. 몇 페이지에? 95페이지에 15번. 12번, 13번. 95페이지에 12번, 13번. 99페이지에 1번. 98페이지 11번. 98페이지 11번. 102페이지 20번. 페이지 16번. 101페이지 16번. 그냥 부르면 내가 알아서 걸을게. 괜찮아. 됐어요? 어느 정도? 더 질문할 거 있어요? 97페이지 8번. 자, 일단 한번 볼 테니까요. 요거 하고 나서 혹시나도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같이 집중해 주시고요. 유제 1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유제 13번이에요. 유제 89페이지 13번. 지금 일단 오른쪽 그림에서 AD,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고 AD가 중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렸을 때 여기서 A 이렇게 하나 그리고 중선이요. 여기가 A, B, C C의 중선이다. 중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 먼저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AP 대 PD가 4대 3이래요. AP 대 PD가 4대 3. AP 대 PD가 4대 3이랍니다. 4대 3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칠판에다 풀어줄 때 조금 혹시나 느끼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B 같은 경우는 보통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편이고, 길이를 표현할 때는 그냥 동그라미 안 치고 쓰는 편이에요. 그냥 약식으로 쓸 때는 뭐 동그라미 구별 안 하기는 하는데, 보통 이 정도로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C가 14cm, 그 다음에 삼각형 ABP의 넓이, 삼각형 ABP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 라고, 20이군요. 죄송합니다. 20제곱센티미터 라고 할 때 AH의 길이를 구하여라. 결국에는 뭐 구하는 문제일까부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H라는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걸 보니, 이거는 뭘 구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전체 넓이요. 왜 전체 넓이를 보는 거죠? 밑변의 길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이 넓이 하나가 주어진 걸 이용해서 삼각형 ABC 전체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그게 바로 14 곱하기 AH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풀이가 진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BP. ABP의 넓이가 20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랑 지금 요 삼각형 ABP라고 하는 삼각형과 PBD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높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즉, 넓이는 뭐에 비례한다? 밑변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4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ABP의 넓이가 20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PBD의 넓이가 얼마? 15가 될 거고, 따라서 삼각형 ABD의 넓이는 35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가 된다? 7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네, 다 했죠. 그래서 ABC의 넓이를 구할 때, ABC의 넓이 죄송합니다. 이거 2분의 1 안 했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AH의 높이는 10cm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지금 여기서 힌트는 뭐가 나와 있는 거죠? 넓이가 나와 있고 전체 높이가 나와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전체 넓이로 가는 문제라는 걸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94페이지 10번, 11번. (94페이지의) 10번 같은 경우에 KLMN이고 길이 B가 서로 같다. 즉 뭐예요? 평행한 선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평행한 선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 라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그려놓고 한번 보죠. K, L, M, N. 자, 평행한 상태로 이 문제가 요게 요 소식 이게 1대 1대 1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A, B, B, C, C, D가. 그런 다음에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3 그 다음에 요 밑에 길이가 8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그릴까? 3 그 다음에 여기 8 그러면 2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전체 X라는 거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길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행선이 보이면 기본적으로 나는 뭘 생각하라고 수업 중에 얘기했었나요? 삼각형과 관련돼서 평행선, 즉 뭘 찾아라? 삼각형, 내부에 평행한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조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보조선을 어디에다 그리냐면 이거 어때요? 얘랑 평행한 보조선을 여기에다가 엄마 아이 습도 여기에다가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려준다면 지금 요만큼 전체적인 길이가 3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남은 길이가 뭐가 되냐면 요 길이가 얼마? 5가 될 거고요. 요 남은 길이는 그럼 얼마예요? x 빼기 3이 되는데요. 이제 삼각형이 보이니까 길이비를 쓸 수 있습니다. 몇 대 몇은? 5대 x-3이라는 이 값은 얼마다? 1대 3이다 라는 식으로 유도할 수 있겠죠. 11번 가겠습니다. 사다리꼴 ABCD에서 BP가 BD의 9분의 2
9분의 2 쉽지 않구만. 94페이지에 11번 하나 둘셋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여기죠. 크게 그릴게요. 그냥 그리기 편하게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아우 크다. 짠. 아이고 그냥 뭐 그려. 그려. 여기 짠. 여기 요렇게 그려 줄게요. 자, A, B, C, D가 되고요. O, P, Q. 지금 9분의 2다 라고 하는 BP가 BD의 9분의 2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오른쪽 그림 같은 거에서 추가적인 조건 15랑 21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네요. PQ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대 7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A, B, C, D 2점. 여기 요 연장선 위에 있는 2점을 2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쪽 2대 7이라고 하는 것 말고 이쪽도 똑같이 7대 2가 되거든. 7대 2가 되면서 뭘 찾았어요? 예, 평행한 선분이 들어있는 삼각형을 그려줬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길이 B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러면 지금 PQ라는 애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저 안쪽에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 Q에서 이 P만큼을 빼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값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Q라고 하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2Q 대 21은 몇 대 몇? 7대 9. 2Q 대 BC는 7대 9. 왜? 평행하니까. 그죠? 21이 헷갈리시면 여기다가 BC라고 놓을게요. BC는. 하나 더. 그러면 이번엔 이 P의 길이는 어디서 찾을까요? 요 거꾸로 있는 삼각형에서 평행선 보이세요? 요 거꾸로 있는 삼각형에서 평행선. 몇 대 몇? 2대 9. 2대 9. 즉, 하나 더 써준다면, 이 P 대 AD가 2대 9.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주신다면, 이 Q의 길이는 얼마? 여기서 이 Q의 길이는 얼마니? 3분의 77에 4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P의 길이가 AD가 15니까 15, 30, 3분의 10 나와요. 그래서 PQ의 길이는 얼마? 3분의 39, 즉 13이라는 걸 다 구할 수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네. 해설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뭐지? 숫자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구주입에 선행 교재 최고 득점 몇
페이지였죠? 그게? 94페이지. 94페이지에 10번. 이런 정신 나간 교재 같으니 이거 너 미친 교재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갑자기 x 빼기 2를 하고 있거든요. x 빼기 2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 정신 18이 맞아요. 교재 자체의 오류입니다. 네. 뭐 심지어 해설을 봤더니 해설이 뭐 이따위야. 자, 일단 이렇게 진행했고요. 95페이지에 12, 13, 15번. 안 어려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BC, AC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M은 BC 위의 점이고 저게 어떤 의미인지도 항상 내가 이제 왜 어떤 의미일까 뭔데 라는 걸 생각하는 걸 습관 들이시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강제로라도. 그러면 지금 여기 이등변 삼각형 하나 A, B, C를 그렸고요. 여기에 점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서 되게 숨겨진 힌트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저 G-랑 G라는 애가 AMC와 AMB 두 개의 각각 무게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점에 있는 이 D점, 요 E점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중선을 여기서 AD를 그어서 이 위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뜻은 뭔 말이 돼요?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M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여기 이쪽이 아니었어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냥 저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M 잡을게요. 그리고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AE에다가 보조선을 연결했을 때에 이쪽이 중선이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이 위에 어딘가에 생기는 거라면 G와 G 다시 요게 생기려면 결국에는 지금 이 DE의 길이가 전체의 절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12라고 했는데요. 요 G'-가 10이라고 한다면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 ADE에서 에서 보시면 저기 뭐죠? G'-대 DE가 몇 대 몇이어야 해요? 얘가 몇 대 몇이어야 되죠? 그건 무슨 소리죠? 왜요? 이게 중점이에요? 아니지 않아요? 얘는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무게중심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두 가지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길이비 몇 대면? 2대 1. 두 번째는 넓이. 각각의 쪼가리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6분의 1. 요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 G라는 무게중심 보이니까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몇 대 몇을 써야 되는 거야? 2대 1을 써야 되는 거죠. 확인돼? 그래서 2대 1이라는 애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 됩니다. 얘가 바로 2대 3이 돼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D2라는 애의 길이는 전체 BC 길이의 얼마?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실 수 있겠죠.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직각삼 여기 응용 문제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중간 난이도 정도 되는 거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뭔 소리냐면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뭘 지나요? 중선을 지나요.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중선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빗변의 중점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있지? 외심이요. 그래서 그 외심이랑 같이 써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만 그려보죠. 여기 있는 13번 95페이지에 13번 문제에 직각삼각형 아무거나 좀 대충 적당히 그려볼게요. 그리고 어디죠? 여긴가요? 요쯤에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3.6 요만큼. 자 그리고 또 여기 평행선 알파벳을 붙여주면 A, B, C, D, E, F, G. BG의 길이가 8이라고 나와 있고요.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게중심이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평행하다라는 것까지 있네요.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에 두 가지 성질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무게중심 하면 기본적으로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각삼각형 보면은 중심, 빗변의 중심 보자마자 뭘 생각해야 한다? 전체 외심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삼각형 BCA라고 하는 이렇게 눕혀놓은 삼각형에서 EF 대 BC, 아니 AC가 CA가 몇 대 몇이 되어야 합니까? 몇 대 몇? 왜 또 2대 1이야? 웅충아 이게 왜 2대 1이야? 그래 2대 3이지. 봐봐 이게 여기가 2대1이라고 계속 얘기했으면 여기도 2대1이 될 거 아니니. 2대1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대 얘가 2대1 더 긴 애가 1이라는 거를 차지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이실수 분명한다 라고 수업 중에 얘기했거든. 네가 수업을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이걸 누가 해요 라고 했지만 누군가 해요. 내가 분명 10명 중에 3명이 하는 걸 봤어요 라고 했죠. 여기 있잖아 여기. 제가 얘기했죠?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됐죠? 몇 대 몇이라고? 2대 3이에요. 그래서 CA의 길이를 구했으니 EF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누가 질문한 거야? 15번. 그봐 역시나 이 지금 수업 안 들으면 딱 티. 혹시 이거 혹시 전화번호 기억하시는 분 444에 2523 이걸로 끝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이씨 그봐 수업 중요하다니까. 95페이지 15번. 지금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로 가능하냐면 네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 444의 2523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뭔데 그게? 수업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자 A, B 여기에 중점 M, 중점 N, M, N, A, B, C, D를 기준으로 B에서부터 이번엔 보조선을 그려서 M, N으로 갔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조선 찍 하고 그려서 네 그냥 대충 급하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P, Q라 하고 여기 반 친절하게 여기 무게중심 요거까지 알려줬네요. 지금 그림이 좀 그지 같긴 한데 네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그렸나? 아니 어머 여기 무게중심이 아니었잖아.
여기잖아, 여기. 여기잖아, 여기. 아, 맞는 것 같아. 자, 색칠된 부분이 어디냐? 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내가 이거 갖다 버렸니? 아, 여기 있구나. 색칠된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ABP랑 BCQ랑 요쪽 요렇게 4칸.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기 이렇게 보조선 찍하고 그렸을 때 평행선 하나 그리면 4, 4, 4에 2, 5, 2,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전체가 24를 기준으로 해 라는 팁도 하나 남겨놨었죠. 그래서 얘는 24분의 4, 4, 8, 8, 8에 16, 즉 얼마? 3분의 2만큼의 곱하기 42 하면 끝입니다. 그죠? 다음 95페이지였고요. 9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에 8번. 어째 좀 헷갈려 보이는 위에 있는 문제들은 다 스킵하고 어째 쉬운 거를 질문한대요? (5번이) 좀 더 어렵지 않냐? 아닌가? 5번은 했어? 괜찮아? (97페이지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G, G''는 다시 각각 삼각형 ABC, 삼각형 DBC의 무게중심이랍니다. 무게중심을 이용한 그 절반짜리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2대1 노노, 2대3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길이 틀려도 어우 야 16이 겁내 길어 보여요. 여기 14, 여기가 23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네 D A B C D. 자, 여기 D 위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말은 결국 무슨 소리니? 아, 중선이겠구나. 그죠? 그 다음 또 요 G'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 요 G'가 무게중심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여기에 보조선 딱 연결되어 있는데 야 여기 어떻게 그려볼까? 요 연장선 그어서 2라고만 놓으면 끝나요. 왜냐하면 저것 또한 중선 위에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BG의 연장선을 그으면 또 중선이 되기 때문에 G''의 길이는 G2 길이의 얼마? 반입니다. 그죠? 반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라고 하면은 반일 수밖에 어디서 보여줘야 되나? 여기 요 길이랑 무게중심 위에 하나에 삼각형을 이용하면 네네. 실제로도 네 그럼 천천히 갈게요. 자, B에서 G'를 지나는 선 하나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얘랑도 가게 크기가 같죠? 길이가 같죠? 그리고 지금 결국엔 내가 G'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자체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보조선 연결해준 요점을 F라고 할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그럼 F라고 한다면 BF라는 길이의 B 또한 G'를 기준, G'을 기준으로 2대 1이 되거든요. 즉 얘네들이 서로 평행한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는 순간 뭘 쓸 수 있어요? 길이 B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안 할게요. G2 이쪽 요 아래쪽 보조선 안 쓸게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누구 대? G 대 DF가 몇 대 몇이라고? 자, 규현아 다시 한번 몇 대 몇이라고? 맞아요. 2대 3이에요. 그리고 DF라고 하는 애의 길이는 전체 AC 길이의 4분의 1이 돼요. 반의 반이니까요.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8번이었습니다. 98페이지 11번. PQ 대 Q. 아, 네. 이거 문제 되게 좋아요. 98페이지의 11번. 평행사변형 기준으로 E와 F는 중점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요렇게 평행사변형 좀 쏠렸는데 쏠린 대로 그냥 볼게요. 지금 A, B, C, D라는 평행사변형에서 A, D의 중점을 E점, CD의 중점을 F 라고 할 때 A에서 F를 연결한 이 보조선을 기준으로 BE, BD와 만나는 점을 각각 P와 Q라 할 때 이 PQ 대 QF, 즉 한마디로 AF에 대한 요 길이 B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길이 B 하면 뭘 생각하라라고 처음 오늘 첫 질문 시작하면서 했었어요. 길이 B 하면은 뭘 찾아라? 평행한 선분이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을 찾아라.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자, 그러면 일단 이 선분들은 평행선이 아니거든. 그러면 애초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AD와 BC가 평행해. 또는 AB와 CD가 평행해. 이 평행선들에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길이 B를 찾는 문제예요. 일단은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저는 이게 중요한 건 대각선이 아니기 때문에 2대 1이 되지 않아요. 따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을 먼저 한번 보조선 하나를 그려볼까요? 1번 보조선 M, 지금 여기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애의 길이를 A라고 쓸게요. 그럼 BC의 길이가 2A가 되는 거는 알죠? 그때에 지금 MF의 길이가 A가 되는 거 혹시 찾을 수 있나요? MF의 길이가 A가 되는 거 찾을 수 있나요? 평행한 보조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1대1, 2대1 이렇게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뭘 볼 거냐면 삼각형 QDA와 삼각형 QMF가 서로 닮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렇게랑 요렇게 평행한
평행선과 삼각형, 그 삼각형의 닮음과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라고 하는 겁나 긴 그 부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세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몇 대 몇 닮음이죠? 2대 1 닮음이죠. 그러면 뭘 알 수 있나요? 아, AQ 대 QF가 2대 1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됐을까? 두 번째는요,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취향 차이긴 한데요. 전 이거 두 번째는 어디로 볼 거냐면, 여기 연장선으로 갈 거려고요. 어머나, 휘었네. 여기 연장선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 아마 이거,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어떤 모양이 그려지냐면 2a가 되는 점 n이라는 애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면 삼각형 PAE랑 삼각형 PNB랑 닮음이거든요. 찾았어요? 따라왔어요? PAE랑 PNB랑 요 작은 애 요렇게가 서로 닮음이거든요. 몇 대면? 1대 4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AF의 길이와 FN의 길이가 서로 같아. 그건 왜지? 얘네 둘이 합동이에요. 그리고 또 뭐? 써줄게. 삼각형 FDA와 삼각형 FCN은 합동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뭘 유도할 수 있냐면 AP 대 누구? PN이라고 하는 애가 1대 4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AF와 FN의 길이가 같다는 게 두 번째.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전체 비율을 맞춰주는 거야. 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대 4라고 하는 건 합이 얼마야? 합이 얼마야? 5죠. 분모가 5가 되는 애 중에서 전체 5분의 1이라는 애를 차지하잖아. 근데 얘는 또 AF 대 FN이라고 하면 1대 1이 된단 말이지. 그럼 길이비를 몇 배 할까? 분모를 5로 잡는 게 아니라 15로 잡아서 얘를 2대 8로 잡아버리는 거죠. 또 지금 두 배가 아니라 3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6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갈게요. 그 다음에 GF 그러니까 AQ 대 QG. 지금 얘를 10으로 봤으면 요 8만큼을 잘라내서 그럼 요만큼을 3이라고 해도 괜찮니 혹시? 왜? 아까 얘기했잖아. 1대 1이라고. 그래서 1대 1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맞춰져야 2대 8, 즉 1대 4를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를 5로 다시 수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분모가 얼마짜리인 5짜리인 애랑 분모가 얼마짜리인 3짜리인, 즉 얼마의 기준을 맞춰줄까? 15로 맞춰주는 거죠. 그럼 15로 기준 잡았을 때 15분의 2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 AP의 길이를 6으로 잡고 그 다음에 누구? PF의 길이를 9로 잡으면 지금 AQ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15니까 10이 되고 QF의 길이가 얼마니까
5가 되니까 얘를 각각 각 보면 중간에 사이만큼 비어있는 길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죠? 여기가 6이고 요만큼이 10이라고 했으니까 4 대 5가 되는 거죠. 총합이 6대 4대 5 총합이 15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보면 2대 1 이렇게 보면 2대 3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비례배분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비를 이용해서 얘가 세 칸 중에 2칸 한 칸이고 얘가 한 칸 한 칸이고 얘가 5칸 중에 한 칸, 4칸 이런 거기 때문에 마치 분모 통분하듯이 우리 분모 통분하는 거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거 어떻게 배워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막 이런 걸로 배우지 않아? 2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막 이런 걸로 배우지 않아? 3분의 1 그래서 처음에 막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거 더하는 거 어떻게 구해? 라고 했을 때 같은 칸만큼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를 전체 6칸으로 만들어갖고 6칸 중에서 3칸이랑 6칸 중에서 2칸이랑 더하는 거랑 6분의 5라는 식으로 그 분모를 맞춰주는 것처럼 비례식도 똑같이 분모를 계속 맞춰주는 형태로 가시면 돼요. 지금 이게 그래서 순서 마무리 한번 다시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조금 더 이 복잡한 그림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시 돌려보시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먼저 뭘 이용해서 A, N이라고 하는 애가 2배의 AF가 되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또 뭘 확인했냐면 AP 의 5배를 한 애가 누가 된다? FN이 된다. AN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해서 지금 이걸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비례식을 이용하면. 그래서 5AP가 2AF다 라고 해서 몇 대 몇 AF 5대 2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변형해서 그 전체 길이 AF라는 애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AF 대 QF가 3대 1이 될 테니 QF의 3배를 한 애가 AF가 될 거라. AF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AP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QF고 AF가 아니라 AP가 아니라 누구죠? PQ죠. PQ라는 그 비어있는 값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98페이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요렇게까지 풀었고요. 99, 그러니까 단원 마무리에 있는 세 문제 풀고 3학년 걸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요일까지 나갈 거예요. 그 원과 비례에 대해서.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통계에 들어갈 겁니다. 통계를 한 번에 끝낼지 두 번에 나눌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은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예, 3개 마저 볼게요. 99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99. 쇠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부피예요. 그 99페이지에 1번 문제는 지금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닮은 비라고 하는 애는 길이비와 같습니다. 즉 반지름의 길이에 비, 지름의 길이에 비 다 필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지름 2.4m라는 거랑 문제를 똑바로 안 보신 건데요. 반지름이 2.4cm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함정은 뭐냐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길이의 비로 따지면
이 반지름으로 먼저 바꾸셔야 되고요. 1.2m 대 2.4cm니까 닮은비를 바꿔주시면 몇 대면 50대 1입니다. 100대 1로 하셔서 답이 보기에 없는데요 하신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 똑바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쇠공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엔 부피가 똑같은 애를 작은 애들로 나누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세제곱에 비례하죠. 지금 그 작은 큰 애의 반지름을 볼륨 전체 부피를 V1이라고 하고 닮은비를 V2라고 한다면 V1 대 V2가 12,005 빵빵빵 대 1인데요. 이만큼의 부피를 가진 애가 하나짜리로 잘게 나눈다라고 한다면 전체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12,500개를 125,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닮은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적어주거든요. 내가 단위를 일부러 쓴 것도 그래서예요. 원래 축척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나오든 간에 닮음을 쓸 땐 길이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식에다 적을 땐 단위 절대 쓰지 마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 아마 했었죠? 곧 대학교 때는 오히려 단위를 써서 푼다고. 그래서 단위를 넣어서 단위끼리 약분해서 얘네들끼리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01페이지 16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그거 헷갈린 거 아니야? 헷갈리지 마라 시즌2가 뭐였냐면 저 외곽의 이등분선은 B2 대 C입니다. BC 대 C가 아니라 혹시나 이거 틀린 건가 싶어서. 그지? 맞지? 역시나 아까 뭐라고? 수업 좀 똑바로 듣지. 수업 좀 듣고 오지. 아쉽게서리.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면 그래서 틀렸겠지 뭐. 여기가 뭐 간단하게 적어서 이렇게 어머 여기가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아마 그림이 이 정도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낮게 그려야 되는군요. 이렇게 갈게요. 동글동글 XX A, B, C, D, E 라고 하고 두 번째 8,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삼각형 ABD의 넓이는 6제곱센티미터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삼각형 ACE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풀이 방향은 아까 뭐라고? 4대 3이 되고요. 또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3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전체를 4로 잡았어요. 여기는 부분을 7로, 이렇게 4, 3으로 잡았어요. 즉 7로 잡았어요. 그럼 전체 얼마로 잡으면 된다고? 7, 4, 28로 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정리하면 될까? 여기는 4대 3대 얼마? 21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 21일 때
6대 삼각형 AC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시험 이거 맞죠? 미분계수 도함수. 네. 네. 세 번째 102페이지 20번. 서술형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등변 사다리 꼴이고 AECD는 평행사변형이랍니다. BD와 B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고요. BC가 CD의 3배까지 된다네요. 뭐 이렇게 조건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건 하나하나를 정리해보죠. 지금 기네요. 3, 6, 90. 이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평행 표시되어 있고 A, B, C, D. 그 다음에 여기가 E. 조건에서 나와 있는 게 BD 대 BD는 BC. 두 번째가 BC가 3배의 CD가 된다. BE 대 CE의 BE 대 CE의 길이를 EC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어라.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할 때요, 주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길이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때 그림에다 표시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표시하면 좋냐면, 그림이 잘못됐군요. 아니네. 일단은 여기를 A로 잡으면 여기도 A가 될 거고요.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이만큼은 3A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도 3A요. 라고 해서 변수를 이용해서 일단 다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문제에서 뭘 어디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냐? 여기랑 여기죠. 그럼 얘 대 얘를 보기 위해서 어디랑 어디 쪽으로 갈까요? 아우리야. 이걸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A를 썼으니까 여기를 X로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3A-X예요. 그럼 여기도 3A-X예요. 요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조금만 더 고민 한번 해봅시다. 또 나머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뭐가 있을까? 3이라고 하는 애를 길이로 나눠서, 3이라고 하는 애를 길이로 나눠서, 아마 한 6분의 1 정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등변 사다리 꼴이다 라고 하는 애도 하나 써야 될 것 같고,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닮음이네요. 지금 제가 요거 취소할게요. 요거 취소할게요. 요 주황색 뺄게요. 주황색 빼고 뭘 보냐면, 지금 이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거든요. 근데 또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거든요. 평행사변형이라 등변사 다리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 변의 길이도 같거든요. 그래서 뭘 찾냐면 이걸로 풀어요. 자, 풀이 갈게요. 삼각형 ABE와 삼각형 BCD는 서로 닮음이에요. 무슨 닮음이냐면 AA 닮음인데요. 왜 AA 닮음이냐라고 하는 거를 써줄 때 이제 어떻게? 각 ABE는 각 AEB
이거 A, E, B. 왜냐하면 A, B와 C, D의 길이가 같은데 얘가 A, E의 길이와도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요. 두 번째는 각 A, B, E와 각 B, C, D의 길이가 각의 크기가 같아요. 왜냐하면 사각형 A, B, C, D가 등변 사다리 꼴이어서죠.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에서 각 BCD와 각 BDC도 크기가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BC와 BD의 길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죠? 따라서 요 각의 크기와 서로 같은,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AA 닮음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닮은 비는 몇 대 몇이 되냐면 닮은 비는 1대 3이 되죠. 닮은 비가 1대 3이므로 결국엔 B2 대 CD 또한 1대 3이 됩니다. 그죠? 즉 CD의 길이를 3배의 B2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CD의 몇 배가 3배가 BC가 된다 라고 했으므로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9배의 BE가 BC 따라서 BE 대 EC는 몇 대면? 1대 8 지금 요 위에서 말이 좀 긴데 다 필요 없고 뭘 찾은 거예요? 닮음 찾은 겁니다. AA 닮음. 그 A의 닮음을 이용해서 BE의 길이를 CD에 대한 길이 B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뗐을까요? 자, 그러면은 최고 득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약속했던 건 약속한 거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여러분 나 오늘 1시간 동안 조금 진도를 조금만 속도 올릴게요. 그 원과 비례라는 그 파트 오늘 좀 끝내려고 해요. 목요일날 안 오잖아. 목요일날 안 올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저번에 몇 페이지까지 87번까지 숙제를 내줬었어요. 63페이지에 있는 B1 교재에서 이거를 127번까지 유형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끝까지 다 풀어 126인가? 어쨌든 129인가? 어쨌든 거기까지 다 풀어오는 걸로 좀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틀린 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토요일날 싹 질문 받은 다음에 토요일날 피타를 나가든 뭘 하든 이렇게 좀 방향을 잡을게요. 그렇게 어필하셔도 30유형 60문제밖에 안 된답니다. 40유형이구나. 40유형 80문제밖에 안 된답니다. 두 타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번에 하면 당연히 많은 양이긴 한데 토요일까지 숙제잖아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미리 하시면? 몰아서 하는 거 전날에 막 금요일 밤에 허겁지겁 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뒤지는 게 그것만 내주려고요. 네. 전에 내가 니네 이번 시즌 때 약속했던 거는 지금 계속 지키는 중인데
무리한 숙제는 나가지 않겠다. 대신에 한 문제 풀더라도 꼼꼼히 풀어라. 꼼꼼하고 정확하게 개념 잡으면서 풀어라. 만약에 혹시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프린트 미리 줄 테니까 먼저 조금 추가적으로 풀어봐라. 대신에 답지도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진짜 정말 숙제가 막 한 10문제, 20문제 남짓으로 나갈 때만 그럼 대표 유형 하나씩만 풀어와 라고 나가면서 항상 숙제 나 니네들한테 한 번도 50문제 넘게 나간 적이 없을걸? 연속으로 할 때? 자, 우리 조금 빠듯하긴 한데요. 8장부터 시작해서 아마 10장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10장인가? 아니네. 8장부터 9장까지군요. 8장부터 9장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안 되면은 피타고라스 문제를 조금 더 섞든가 뭐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고요. 자네 그거 시험 어떤 거였죠? 네가 시험 준비를 해왔으면 알아야 되지 않아요? 제 시험 먼저 봐요. 예. 너 저번에 시험 뭐 안 보신 거 없지 않아요? 시험은 본 수업 때 볼 거예요. 기울기고 하고 미분계수도 함수. 네.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74페이지인가요? 73페이지? 75페이지. 74페이지. 자,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파트는 원과 비례라는 파트고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과 과정에서는 내용적인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단원입니다. 하지만 심화 문제, 응용 심화 문제에서는 아직도 한두 문제씩 가끔 출몰하는 문제이고요. 이 교재는 구닥다리 옛날 교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겁나 힘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원을 2개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 그냥 몰라. 그냥 그려. 자, 둘. 어디니? 여기가 아니니? 여기니? 다듬을 거야. 몰라. 너무 못생겼지만 제가 손을 대면 더 지저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그냥 멈출게요. 몰라. 자, 일단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현과 현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기준으로 하는, 사실 어떠한 현 AB와 현 CD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P라 할 때 뭐가 성립하냐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얘는 어디서도 성립하냐면 원 밖의 한 점에서부터 반대편 원까지 지나는 선, 넘어가는 선 말고 이렇게 여기를 P, AB라고 하고 여기를 CD라고 합니다. 즉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현의 연장선이 원밖에 한 점 P에서 만날 때 에도 뭐가 성립하냐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성립하는 개념 자체를 원과비례라는 인원에서 특별히 방역 정리라고 해요. 방역정리입니다. 방역정리. 그 방역정리 간단하게 왜 그런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울 거긴 한데 대충 그리고 짠. 원 하나에서 뭘 볼 거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뭘 이용해서 원주각을 이용해서 뭘 만들 거냐면 닮음을 찾을 거예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A, B, C, D, P에 대해서 보조선을 두 개를 짠짠하고 연결하시면 이 각이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막곡지각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PCA랑 삼각형 PBD가 서로 닮음이 되거든요.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닮음 B가 성립합니다. 누구 대? PC 대 PB가 PA 대 PD를 성립합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라는 식을 세워주시면 PA 곱하기 PB는 PC, PD다 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럼 지금 너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장자중학교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꾸 서술형 들어가는 학교가 니네밖에 없어갖고 니네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 이 방역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PA, PB는 PC, PD다를 중간과정 생략하고 저것만 쓰면 감점입니다. 왜냐면 지금 교과과정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이 과정을 추론하셔야 돼요. 유추하셔야지만 서술형을 할 때 요렇게 진행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PA 곱하기 PB는 PC, PD구나 라는 걸 설명이 가능해져요. 마찬가지로 지금 원밖에 한 점에서 만나는 현의 연장선이 원밖에 한 점에서 만날 때 라고 하는 그 그림 또한 예를 들어 그냥 빠르게 그릴게요. 몰라. 자, 원밖에 한 점에서 한 점 P에서부터 보조선을 AB의 연장선과 CD의 연장선이다 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보조선 두 개를 그리는데요. 어디에 보조선을 그리냐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요. 그럼 이 각이랑 요 각의 크기가 같거든요. 그죠?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이번엔 각 P를 공통으로 해서 삼각형 PAD와 삼각형 PCB가 서로 닮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A 닮음이에요. 그래서 누구 대 누구? PA 대 PC가 PD 대 PB가 성립하면서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방역정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렇게 렉처에서 증명 들어가는 걸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5-1번, 25-2번 같은 경우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자, 몇 곱하기 몇은? 25-1번의 1번 식이 뭐라고? 2 곱하기 6은 3x다. x 얼마? 4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2번은요? 10 하고 구할 수 있고요.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2번엔 중요한 건 뭐야? PA 곱하기 PB야. 자, 가이드라인 잡아주시면 이렇게 돼요. PA 곱하기 PB는 한 직선에서 놀아요. PC 곱하기 PD라고 해서 교점을 기준으로 네 점까지 가요. 어디라고? 교점을 기준으로 네 A점, B점, C점, D점으로 갑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PA 곱하기 AB 막 이렇게 쓰셔서 틀리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되게 흔하게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반지름 원의 중심까지만 띡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PA 곱하기 PB로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원의 둘레와 맞닿아 있는 네 점을 기준으로 식이 세워져야 해요. 하여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그럼 식을 어떤 식으로 세우냐면 몇 곱하기 몇은 3 곱하기 12가 4 곱하기 x다 라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죠. x 얼마? 9 나오죠. 자 그러면 25-2번이구나. 25-2번에 1번. 자 그럼 2번은요? 2번도 식 한번 세워보시면 이제 어떻게 세운다고? 2 곱하기 2 더하기 x예요. 가 3 곱하기 6입니다. 그래서 x는 얼마? 7 나와요. 전체입니다. 전체.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십시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예제 25번. 식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 조심하라고 했던 그 모양 보이세요? 예제 25번 그럼 식 요거 증명한 건 지울게요. 증명한 건 지우겠습니다. 예제 25번의 식 어떻게 세운다고? 5 곱하기 9는 x 곱하기 x 플러스? 커봐.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 6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반지름의 길이잖아. 내가 분명 점은 어디까지 봐야 된다 그랬어. 내가 분명 낚인다 그랬지. 니네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나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 중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6이라, x 플러스 6이라는 의견을 얘기하셨죠. x 플러스 얼마라고 해야 돼요? 10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낚여요. 실제로 교과서 내신 문제에서도 이거 낚이라고 이런 문제로 내요. 냈었어요. 이제 안 나와요. 이 정도로는 안 나와요. 네, 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45는 0이라서 인수분해 됩니까? 네, 15 곱하기 3으로 되네요. 그죠? 그래서 x는 길이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져서 x는 얼마? 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됐을까요? 예. 그래서 유제 25-1번도 그러면 이제 몇 곱하기 몇은? 5 곱하기? 또! 15! 또! 내가 분명 그랬잖아. 이번에는 요렇게 갔어? 그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한 그 두 개 순서대로 이렇게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렸죠. 이거 조심하라고 했었어요. 분명 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끝까지 간다. 됐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지름이라고 하는 거, 혹시 그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원에서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원에서 어느 특정 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반드시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원과 현이라고 되어 있는 앞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걸 이용해서 이 식을 조금 간략하게 바꾼 약식 문제, 약식 그림 저렇게 세 가지 쪼로로록 있습니다. 첫 번, 이번엔 작게 그릴게요. 여기. 천천히 그려, 천천히. 하나. 여기가 오른쪽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미안, 잠깐만요. 어머. 둘. 셋. 세 개. 자, 원 세 가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지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름을 기준으로 AB.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하는 애. 그 다음에 또 원의 지름의 연장선. P, CD. 자, 지금 어느 수선의 수직이라는 표현이 딱 보여서 여기가 CD라고 한다면 교점을 P라 할 때 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우리 무조건 뭘 이용해? 얘도 방역정리인데 모양만 바뀌는 거야. 헷갈리면 무조건 뭐 하면 돼? PA 곱하기 PB는 PC, PD다만 생각해도 돼. 근데 이거를 썼을 때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현의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현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식이 PC 제곱이 PA, PB예요. 이런 식이 나와요.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그 특별한 애는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CD라 했을 때 교점을 P라 하면 반지름과 관련된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얘도 똑같아. 아까 했던 대로 뭐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라는 식을 쓸 건데 PA라는 거 대신에 이제 뭘 쓸 거냐면 반지름으로 나타내는 거야. 뭐? 반지름에서 OP만큼 뺀 값이요. 가능하지? 그러면 PB의 길이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냐면 반지름에다가 더하기 OP의 길이를 더한 거예요. 요렇게 바꿔서 식을 정리하시면 최종적으로 어떠한 공식이 나오냐면 R제곱 마이너스 OP제곱이 PC, PD가 나옵니다. PC 곱하기 PD 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뭐? 네, PA, PB는 PC, PD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반지름을 이용해서 반지름과 OP를 이용해서 문제를 바꿔주신다면 이번에는 뭐가 돼요? PA의 길이는 반지름 더하기 OP가 되고요. OP 더하기 반지름이 되고요. PB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OP 빼기 반지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식 뭐라고? 이번에 OP 제곱 빼기 R 제곱이 PC 곱하기 PD가 성립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요? 적어요. 무슨 정리? 방역 정리요. 실제로 지금 이 하얀색 설명에 대해서 거기 렉처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림만 주로 확인하시고 그거 공식은 크게 그냥 PA 곱하기 PB는 PC, PD다만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AB, 그러니까 26-1번 보기 한번 바로 갈게요. 26-1번 보기 보시면 PD의 길이는 뭐와 같다? PD의 길이는 4와 같습니다. 그래서 PA, PB는 X 곱하기 2는 뭐 곱하기 뭐? 4 곱하기 4. 그래서 X 얼마? 8. 요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간다? OP의 길이는 얼마? 3이죠? 4죠? 죄송합니다. 4죠? 4이므로 PB의 길이는 얼마라고 할 수 있고? 10이라 할 수 있고, 그
그래서 2 곱하기 얼마는? 10은 몇 곱하기 몇? 5 곱하기 x가 되더라. 그래서 x는 얼마? 4. 3번도 마무리할게요. 3번도 OA의 길이가 얼마예요? OA의 길이는 5예요. OA가 5이므로 PB의 길이는 얼마가 되더라? 12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얼마? 12는 3 곱하기 3 더하기 x입니다. 그죠? 그래서 4, 2, 8, x는 얼마? 5 나옵니다. 계속 난 PA, PB는 PC, PD다만 씁니다. 자, 예제 26번. CD의 길이를 구하여라. 뭘 할 거라고요? 똑같아요. 예제 26번. 아까 내가 도형에서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몇 대 몇 형태로 나와 있으면 미지수 써서 A 대 뭐 몇 3A, 뭐 A 대 2A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좀 더 간단해진다 라고 했죠. 그럼 지금 PC 대 PB가 PD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거든요. 이유가 왜죠? 반지름 반으로 나눈 거니까 1대 3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A 대 A 곱하기 3A는 즉 3A 제곱이라는 값이 얼마? 4 곱하기 6이다 라고 식을 세우신다면 A는 얼마? 8이니까 2루트 2 루트 8만 아니에요. 2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CD의 길이는 몇 A? 4A. 답은 얼마? 8루트 2. 이렇게 마무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근데 이 문제, 이 유형들이 이런 활용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너네들이 되게 착각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가서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꼭. 왜냐면 이거 까먹어요. 되게 쉽게 까먹어요. 왜? 선생님이랑 하니까 되게 쉽게 풀잖아요. 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별거 아닌 걸 못해서 틀려요. 집에 가서 꼭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두 원이 공통현을 가질 때입니다. 두 원이 공통현을 가질 때요. 자, 그러면 약식으로 그릴게요. 제가 지금 정성 들여 그리다간 택도 없을 것 같아서, 정성 들여 그려봤자 제대로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막 그릴게요. 대충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두 개가 겹쳐져 있을 때 공통현, 이 교점과 교점을 연결한 애를 공통현이라고 한다면 그 공통현에 있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세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점을 A, B, C, D, E, F, P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하냐면 P의 한 원에서만 보세요. 한 원에서만 보면 PA 곱하기 PB는 PE 곱하기 PF고요. PE 곱하기 PF는 오른쪽 삼각형으로 원으로 넘어가면 PC 곱하기 PD가 나와요.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고요? PA, PB는 PC, PD가 성립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공통현을 매개로 해서 성립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PA, PB는 PC, PD예요. 또 다른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 원을 그렸을 때 원을 그려서 원 두 개를 볼게요. 이번엔 뭘 할 거냐면 한직선이요. 한직선. 여기 있는 이게 한직선을 이렇게 찍 하고 지날 때 이 한 선분에 대해서 교점이 4개 생기거든요. 그러면 요 점을 P라고 놓고 A, B, C, D, E, F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하냐면 PA 곱하기 P 한 원에 있는 현의 교점에 대해 기준으로 P, B야, P, C야, P, D, P, E야, P, F 어떻게 가야 돼? P, C죠. P, C 보이세요? P, A 곱하기 P, C죠. 그죠? P, A 곱하기 P, C가 P, E 곱하기 P, F가 되는데 P 곱하기 PF 또 옆에 있는 큰 원으로 보게 되면 뭐가 성립해요? PB 곱하기 PD가 성립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교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뭐라고? 한 원을 기준으로 해요. 한 원에서입니다. 한 원에서. 그 한 원에서의 교점을 기준으로 PA, PC 한 원에서의 교점을 기준으로 PC, PD, PB, PD입니다. 그죠? 이렇게 성립하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 곱하기 PC는 PB 곱하기 PD다 라는 개념이 하나 더 성립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뭐 PA 곱하기 PC가 PB 곱하기 PD다 라는 걸 성립하고요. 마지막 그림 하나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뭐 큰 원 하나를 대충 그릴게요. 아이고 각이 안 나오는구나. 예, 또 다른 원 하나를 아무거나 그려서 이번에는 원 밖에 한 점을 기준으로 교점 3개를 잡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점, 여기 하나, 둘, 셋입니다. 공통현, 그 현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AB, CD, EF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한다고? PA 곱하기 PB는 P 곱하기 PF인데 P 곱하기 PF는 PC 곱하기 PD랑 같아서 PA, PB는 PC, PD다. 즉 공통현을 가질 때는 공통현 얘를 4개가 돼서 이 공식들을 다 성립하게 하는 아이들이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 27-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그지같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뭐가 성립한다고? PA, PB는 PC, PD PC, PD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6X는 2 곱하기 3이죠. 그죠? 6X는 2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X는 얼마? 1 나와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PA가 얼마가 되니까 6이 되니까 6 곱하기 3은 2 곱하기 X 즉 9가 되게 됩니다. 그죠? 3번 2 곱하기 15는 3 곱하기 3 더하기 X니까 X는 7 나옵니다. 예제 27번 PA 더하기 PD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저 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길이가 나와 있는 누구를 기준으로? P2 곱하기 PF 2 곱하기 10을 기준으로 이 애가 첫 번째 PA 곱하기 6이 되고 PA 곱하기 6이라고 하는 애가 PD 곱하기 얼마가 되더라? 8이 되더라. 이렇게씩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PA는 얼마? 3분의 10이 되고 PD의 길이는 얼마? 2분의 5가 되고 계산해 주시면 얼마? 6분의 35가 된다. 되셨습니까? 자, 방역 정리까지 지금 저기 조 2개 남겨놓고 일단 다 지울게요. 2개 남겨놓고 지울게요. 그럼 지금 우리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을 몇 가지 배우셨냐면 4가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한쪽 같은 방향에 있는 가게 크기가 서로 같을 때. 기억나? 기억나? 여기 같은 가게 크기에 있는 요 A, B, C, D에서 이 가게 크기가 서로 같을 때. 1번. 두 번째는 뭐였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공식 하나 나왔죠? 뭐가 같으면? 대각 아니야. 대각의 합이 180도. 라고도 하지만 그걸 다른 말로 뭐가 같을 때? 한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을 때 또는 한 내각과 대외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죠?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어떤 문제냐면 사각형에 대한 문제로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게 이제 2번. 3번이 이제 지금 배운 거예요. 뭐야? 선분을 연결했을 때 방역 정리가 성립하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군요. 그래? 대각의 합이 180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 이거 2개를 같은 걸로 봤는데 여기서는 따로 쳤네요. 그래. 그러면은 규현이 말이 맞네요. 규현이가 대답하신 게 맞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PA, PB는 PC, PD가 성립하면. 네 번째는 방역 정리. 근데 이 방역 정리를 이용한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배우는 이 부분들은 8월 이후에 잠시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9월 띵 하면서부터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왜? 이 다운 테스트는 봐야지. 저 승만 테스트는 봐야지. 딱 그때까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돼요. 그때부터 필요 없어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할 때 다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방역정리 그 원과 비례 부분은 뭐라고? 필요 없다고. 필요한 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2학년 것도. 자, 28-1번. 28-1번에 1번. 돼, 안 돼? 한원 위에 없죠. 그치? PA, PB는 PC, PD가 성립하지 않아서요. 2번은요? 돼요. 그죠? 3번은요? 뭐 이유를 말하라는데 뭐 이유 말할 게 있나? 할 내용이 없어요. 자, 3번도 돼요. 3 곱하기 6은 2 곱하기 9라서 4, 그죠? 4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는 경우는 2번, 3번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여 지금 28-1번일 때 AM의 길이를 구하래요.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운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몇 곱하기 몇에? 6 곱하기 6은 AM의 길이를 x로 잡는다면 MB의 길이는 13-x가 돼서 식 정리해서 푸시면 되겠죠. 단 AM이 BM보다 길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3x 더하기 36이 0이라서 인수분해가 돼요. 4, 9. 그래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건 4 또는 9인데 지금 AM의 길이가 더 크다라고 했으므로 답은 얼마? 9가 센티미터가 되게 됩니다. 28-2번도 자, 원에 내접하는 조건 요 네 가지 중에서 되는 걸 찾아봐요. ABD, ACD, 원주각의 성질 옆에다가 원주각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2번 보기에, 이번에 1번 보기에 다시 예제, 유제 말고 예제 28 다시 2번에 1, 2, 3, 4, 5번 보기 중에 1번 뒤에다가 가로치고 원주각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2번 PBA와 ADC 이건 뭐라고? 네대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유제 말고 예제 거기 그 옆에 이거 여기다가 써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게 써달라고. 그래서 1번 다시 뭐라고? 1번은 원주각, 2번은 뭐라고? 네대각, 3번 BAD 더하기 DCB가 180도. 네, 내각의 합으로, 내각의 합 정도로, 대각의 합 정도로. 내각 말고 대각의 합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PA, PB는 PC, PD. 틀렸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한직선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PA, PD가 PB, PC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QA, QC는 QB, QD. 맞죠? 네, 이게 뭐라고? 방역정리라고요. 방역정리 끝났습니다. 20. 네. 지금 8장 끝났고요. 구장할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진도 못 나가잖아. 자, 숙제 정해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좀 유제를 푸시고 숙제를 할 건데요. 여기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71페이지에 있는 104번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원교재 171번, 71페이지에 있는 104번까지 풀이가 가능합니다. 다음 개념 한 통은 아까 어디까지 했었죠? 여기 개념 한 통은 83. 개념 한 통은 83. 야, 쩔 수 없어. 대신에 그럼 뭐 할 거야? 최고 득점을 앞에 거 조금만 풀어주세요. 스텝 2까지만 좀 풀어주십시오.
최고득점 117페이지까지. 요렇게만 진행해주세요. 나머지는 시간이 없다. 나 10분 안에 저 할선을 다 할 자신이 있는데 니네가 제정신일 거라는 보장이 절대 안 들어서 끊어야겠다. 지금 까먹기 전에 개념 한번 다시 보시면서 밑에 있는 개념 한 통 밑에 있는 유제 지금 풀어주세요. 숙제는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하고 아마 전체 숙제 양으로 따지면 아까 정해줬던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시간은 조금 더 빨라지겠지만서도 이렇게 하고 그럼 그 피타고라스 개념 설명은 그럼 토요일 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몇 문제 안 되는데 아니야 욕심내지 마. 아니 자꾸 이렇게 내 본능을 억누르는 게 쉽지가 않네. 아니 그 사실 뭐라 하지? 너네가 숙제를 조금 내주면 기분이 아요? 네. 난 되게 자존심 상했는데. 난 니네 나이 때 되게 자존심 상했는데. 날 얼마나 막 족밥으로 보면 이 정도도 힘들지라고 해서 요만큼밖에 안 내주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니네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냐? 어? 족밥 맞다고? 뭐라고? 안 되지. 내가 귀가 안 좋아서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푸는 속도가 느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조언을 하나를, 팁이라기보단 조언을 하나를 드리자면 국어 지문 분석하세요. 그냥 국어 교과서 지문 요약하시고요. 두 번째는 과학, 사회, 도덕, 기술과정 순서대로 니네 시험범이든 시험범이 아니든 뭐든 간에 그거 학습지나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거 뭐라고 하죠? 공부할 때 참고서? 나 이제 뭐 O2 같은 거 보면 앞에 개념 요약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과학 같은 경우에. 그거 보지 말고 개념 정리해 보세요. 교과서만 보면서. 그렇게 개념 정리 해놓고, 먼저 개념 정리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줄부터 긋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O2랑 비교해 보면, 사회도 똑같아요. 사회도 만약에 자습서 같은 게 있으면, 먼저 뭐부터? 줄부터 긋고, 그 다음에 요약부터 한 다음에 자습서 내용이랑 비교해 보면, 얘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이런 건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게 되게 한눈에 잘 보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학교 시험 공부할 때도 이렇게 공부하십니까? 학교 시험 공부하면 그냥 학습지 보고 공부하시죠? 보통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옆에 요약되어 있는 거 보고서 오케이 정리가 잘 돼 있구만. 되게 안 좋은 교재거든요, 사실. 교과서가 그러니까 교과서가 되게 좋은 교재예요. 뭐 어떤 의미의 좋은 교재냐면 이 내용이 단지 풀어져 있을 뿐이야, 길게. 근데 너네는 그 길면 한마디 하죠. 그래서 세 줄 요약 좀. 그죠? 스압 죄송, 세 줄 요약 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세 줄 요약하는 그런 거에만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캐치를 못 해요. 근데 수학에서 니네들 은근히 도형 문제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도형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글씨지 그림이 아니야. 근데 니네는 뭐가 눈에 더 들어와?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 빠져요. 왜? 되게 정사각형처럼 생겼거든. 문제에선 정사각형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데 되게 정사각형처럼 생겼어.
그럼 정사각형처럼 놓고 풀어서 틀려. 그럼 갖고 와.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이거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풀었더니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놓고 풀었어. 심지어 정삼각형처럼 생겼대. 얘 60도 아니니. 절대 아니거든요. 심지어 아무리 시중교재라고 하더라도 니네들이 평생 풀면서 그 그림만 보고 풀어도 되는 문제는 평생에 한 번밖에 볼 일이 없어요. 수능이요. 수능에서는 실제로 길이만 잘 재서 여기 요 길이 5cm짜리를 뭐 30cm라고 했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딱 재봤더니 1cm야. 그러면 얼마야? 6cm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각도기를 들고 갈 수 있으면 물론 가져가면 압수당합니다. 꺼내는 순간 부정행위예요. 연필 지우개밖에 안 돼요 원래. 근데 만약에 각도기를 꺼낼 수 있으면 각도를 구하래. 그래서 각도를 딱 쳤더니 37도야. 그럼 답 쓰면 37도야. 그게 답이야. 정확한 그림. 왜 이렇게 반론의 여지가 없이 정확한 그림을 그려서 그런 논란을 아예 만들지 않게 하는 교재는 그러니까 문제는 수능 문제가 유일해요. 교과서도 그림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는 문제는 더 할 거고요. 내가 칠판에다 그려줄 때도 약식으로 그리기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들이 왕왕 많죠. 그죠? 그래서 그림 보고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유제로 문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유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27-1번이라는 유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어디구나 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이 유제 27-1번 같은 경우에. 그리고 CD가 15, 오케이 하고 그림에서 확인하고, DF가 8, FG가 10, 이런 식으로 글씨를 읽고 그림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적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다 정리가 옮겨 적힌 후에 그림을 보고 푸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없는 그런 연산 문제들, 대수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뭘 해야 돼? 딱 읽었을 때 바로 식으로 추려내야 되잖아. 그러려면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독해력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선생님 저 책 되게 많이 읽어요. 진짜 정말 안타까운 경우 중에 책을 정말 많이 본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책을 정말 열심히 봤어요. 후루루루루루루. 후루루루루. 오케이, 나 이거 읽었음. 내용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왜?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니네는 흐름을 보는 능력이 진짜 대빵 좋다고. 근데 그 책에서 한 페이지 딱 펴놓고, 자, 여기 있는 내용 질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한 2분 정도 시간 주고서 너 읽었던 거지? 자, 나 여기서 시작한다. 30초 줄게. 하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 물어보면 대답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는 아니고 한 100명 중에 한 90명은 대답을 못해요. 내용을 몰라요. 흐름만 알아요. 근데 학교 시험 또는 모든 과목의 시험은 뭐로 나온다? 텍스트, 글씨로 나온다.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들어있다? 찾아야 되는 거다. 근데 흐름을 볼 줄 아는 게, 흐름은 뭐야? 이 문제 뭐야? 라는 문제잖아. 흐름은 그거 하나야. 다음을 푸시오. 이게 흐름이야.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 내용 하나를 체크할 때 빼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 캐치하기 제일 좋은 연습이, 실제로 니네 내신 공부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교과서 먼저 그러니까 진짜 정말 티처스에서 얘기하는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업 전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교재, 한 5분, 10분 정도 예습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슬슬슬 약하게 줄을 그래. 그 다음에 수업 때 들으면서 책에다가 내용을 적으래.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내가 공부를 할 때 세 번째로 이제 그럼 다시 지금 생각할 때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요약한 거를 계속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고, 그 요약한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뭐라고? 만약에 학습지, 그러니까 그 자습서가 있거나 아니면 참고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비어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그 가독성은 되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숙제 잘 보시고, 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